메서슈미트 B-26B는 세계 최초의 제트 동력 전투기로서 항공 역사의 혁명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전투기는 최대 시속 540마일의 속도를 내며 연합군의 가장 빠른 피스톤 엔진 전투기보다 시속 100마일 이상 앞섰습니다. 매-262의 엔지니어링은 수많은 기술 혁신을 상징합니다. 트윈 주모사 터보제트 엔진은 전례 없는 추진력을 제공했으며 스위빅 날개 디자인과 30mm 대포 사문이 장착된 첨단 무장 시스템은 놀라운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개발에는 야금, 공기역학 및 제어 시스템의 복잡한 과제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부터 첨단 무기 통합에 이르기까지 미-2B-20B를 가능하게 한 놀라운 엔지니어링 업적을 살펴봅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중요한 기술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설계에 영향을 미칠 항공기를 만들었는지 알아보세요.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 매-262의 획기적인 성능의 중심에는 세계 최초로 운항 서비스를 개시한 생산용 터보제트 엔진인 정커스 주모사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우적인 발전소는 8단 충류 압축기, 6개의 직선 연소실, 단일 단계 터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모사 엔진의 개발은 1937년에 시작되어 항공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최종 생산 구성에 도달했을 때 이 엔진은 198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었으며 이는 첨단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정교함을 강조하는 업적이었습니다. 주모 004의 성능의 핵심은 몇 가지 획기적인 기능을 통합한 혁신적인 아키텍처였습니다. 엔진의 핵심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인 78%의 효율을 달성한 8단 충류 압축기였습니다. 이 효율적인 압축 시스템은 6개의 직선형 연소실로 보완되어 연소시 연료와 공기 혼합물을 최적화했습니다.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이 엔진은 중공 블레이드가 장착된 단일 스테이지 터빈을 사용하여 강도와 무게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효과적인 열 방출을 보장하는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주모 004는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배기 흐름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성과 추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변 지오메트리 노즐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주모 504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연료에 대한 뛰어난 적응성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석탄에서 추출한 제2 합성연료, 디젤유, 기존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연료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 호환성의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에 주모 6004는 특히 연료 가용성이 종종 제한되는 전시 상황에서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모 004는 설계자들의 독창성과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향후 수년간 제트 엔진 개발의 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료의 제약은 엔진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독일은 핵심 금속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크롬, 니켈, 코발트 같은 필수 소재의 부족으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대체 소재를 사용하여 4B 엔진을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생산 버전은 알루미늄 코팅으로 보호되는 고열 부품에 영광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엔진 수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생산용 엔진은 10시간만 작동하면 오버홀을 해야 하고 24시간 후에는 완전히 교체해야 했습니다. 주모 004는 가변 지오메트리 노즐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첨단 추력 제어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이 플러그 노즐 시스템은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렉 앤 피니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배기 단면을 조정하기 위해 앞뒤로 약 40cm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은 특히 스로틀 반응에서 초기 제트 엔진 특유의 문제를 보였습니다. 스로틀을 빠르게 움직이면 연소실의 연료가 과도하게 분사되어 공기 흐름이 보상하기 전에 위험한 온도 급상승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신중한 거버너 설계와 운영 프로토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엔진의 생산 공정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제조, 조립, 배송에 375시간만 소요되었으며 이는 1400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피스톤 엔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모 004는 제트 엔진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미래 제트 추진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공기역학적 혁신. 매-2B62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특히 혁신적인 날개 구성에서
항공기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도약을 상징합니다. 이 항공기의 독특한 스위빙 디자인은 이론적인 계획보다는 실용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매2V-62의 날개 디자인은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진화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직선형 날개를 구상했지만 엔진이 예상보다 무거워지자 엔지니어들은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외부 날개 패널의 18.5도 스윕 각도였습니다. 이 조정은 주로 무게 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고속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날개 구조는 스트레스를 받는 싱글 스파 캔틸레버 디자인, 3mm의 뿌리 두께가 날개 끝에서 1mm로 가늘어지는 것, 타원형 노즈 섹션에 수정된 NACA 에어포일, 무게를 줄이기 위한 미완성 날개 내부가 특징입니다. 수석 공기역학자인 루드비히 벨코우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교한 에어포일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 날개는 루트의 NHA 11-825-35와 팁의 NHA 91.1-40이라는 서로 다른 NHA 프로파일을 활용했습니다. 이 조합은 고속에서 까다로운 공기역학적 힘을 관리하면서 최적의 양력 분포를 제공했습니다. 매262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탁월한 성능 지표를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시속 540마일의 최대 속도를 달성했으며 분당 3937피트의 속도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속 4437마일에 그친 P-51 머스탱과 같은 연합군 전투기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술 마하공 82까지는 효과적인 성능을 유지했지만 마하공 86에 가까워지면서 심각한 제어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고속 특성으로 인해 특히 적 항공기와 교전할 때 새로운 전투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38. 공군지온피트의 고도는 특히 연합군 폭격기 편대를 요격하는 데 있어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목표물 상공 1800m에서 교전을 개시하는 롤러코스터 접근법을 비롯한 특정 공격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적응은 공기역학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방어 사격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매-62의 공기역학적 구성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전후 항공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윕 윙 레이아웃과 트윈 포드 엔진 배열은 이후 전투기와 상업용 여객기의 표준 기능이 되었습니다. 재료 공학. 재료의 제약으로 인해 독일 엔지니어들은 메저슈미트 미-262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항공기 제작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필수 금속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엔지니어들은 재료 과학 및 설계에 혁신적이고 풍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니켈, 코발트, 크롬과 같은 중요한 소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제조, 특히 첨단 군사 기술 생산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대체 솔루션을 고안해야 했고 그 결과 기존 설계 관행이 크게 수정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적응 중 하나는 부족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재료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루미늄 코팅 강철은 전통적으로 내구성과 고온에 대한 내구성으로 선호되었던 니켈 기반 합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대체제는 공급이 부족한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실행 가능한 타협점을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도와 내열성에 대한 요구와 대체 소재의 가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형 강철 합금이 개발되어 다양한 엔진 부품에 적용되었습니다. 전략금속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엔진 부품을 넘어 항공기 및 기타 군사 장비의 구조적 요소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구조 설계에서 고가 금속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가능한 한 더 풍부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고려한 접근 방식은 재료와 제작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날개 내부를 미완성 상태로 두는 등 광범위한 건축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적응은 자재 부족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엔지니어링의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성능 요구와 자원 제약 사이에 섬세한 균형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성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재를 대체하면서 제트기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의 온도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모사 B 엔진의 생산 버전은 고온 부품에 알루미늄 코팅 강철을 사용했는데 이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타협점이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지만 엔진 신뢰성을 12-25시간으로 낮췄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핵심 부품에 알루미늄 화염 스프레이 코팅 공정을 구현하여 제트 엔진의 열 차단 기술을 조기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몇 가지 혁신적인 설계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날개 구조의 두께를 뿌리부터 끝부분까지 3mm에서 1mm까지 다양하게 조절하여 무게 배분과 구조적 무결성을 최적화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구조는 싱글 스파 캔틸레버 날개에 스트레스를 받는 스킨을 적용하여 구조적 요구사항과 재료 가용성의 균형을 맞춘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전략 자재를 더욱 절약하기 위해 전쟁 말기 생산 모델에는 날개 내부를 도색하지 않고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인 변형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료의 제약은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적응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야금 분야 전문성은 상당했지만 핵심 금속의 부족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개선된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부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대체 소재 조합을 모색함으로써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재료 공학 솔루션은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자원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매 262를 위해 개발된 기술은 고응력 항공 응용 분야에서 대체 재료의 거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 262의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기계적 정밀성과 조종사 중심 설계의 정교한 조화를 대표합니다. 이 항공기의 제어 아키텍처는 전례 없는 속도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혁신적인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MA212의 기본 비행 조종은 정교한 볼과 소켓이 장착된 조종 스틱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틱 어셈블리는 조종석 라이너에서 4인치 아래쪽으로 확장되어 용접된 앵글 브래킷에서 끝납니다. 이 디자인은 파일럿의 입력을 에일러론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복잡한 푸시풀 튜브와 벨 크랭크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은 디테일과 엔지니어링 기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강도와 경량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된 5개의 8인치 작동 튜브가 특징입니다. 이 튜브는 자동 정렬볼 베어링 크랭크와 함께 작동하여 마찰과 마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중 질량 균형 시스템이 설계에 통합되어 고속 기동 중 조종 표면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련의 푸시풀 로드 연결을 통해 컨트롤 스틱과 엘리베이터 혼을 연결하여 파일럿 입력과 엘리베이터 조정 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관계를 보장합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제어 표면 전체에 질량 균형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고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압 시스템은 날개와 동체 전체에 브레이크 실린더와 제어 라인을 통합했습니다. 방향타 제어 메커니즘은 휠 브레이크 페달을 방향타 어셈블리의 필수 구성 요소로 통합하여 4K wolf 190의 정교함을 반영했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은 238갤런의 듀얼 메인 탱크와 53갤런의 예비 탱크를 갖춘 첨단 엔지니어링을 선보였습니다. 각 메인 탱크에는 2개의 부스터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 어느 탱크와 엔진 간에 연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연료 잔량이 250리터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하는 연료 부족 경고 표시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석 인터페이스는 당시의 여러 고급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조종사 보호를 위해 전면 유리와 등받이가 장갑 처리된 것이 특징입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 시 항공기를 굴리거나 속도를 보조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에 비상 탈출 시트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제어 인터페이스는 시속 500마일을 초과하는 속도에서 특히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거워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고속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레버리지 향상을 위한 확장형 제어 스틱과 같은 일부 제한된 수정 사항은 실제 항공기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 경고 시스템과 게이지의 통합은 조종사가 항공기의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추가 기능은 연료 경고 시스템으로 최신 트윈 엔진 전투기의 2배에 달하는 미 262의 상당한 연료 소비율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무기 통합. 메서슈미트 미 262의 무기 통합은 혁신적인 추진력과 공기 역학 시스템에 걸맞은 첨단 무장 공학을 선보였습니다. 이 항공기의 화력 성능은 공중 전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상징했습니다. 표준형 ME-262A라는 기수부에 30mm MK-108 대포 4문이 장착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100발, 하단에는 80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날개에 장착된 무기의 일반적인 집중 화력 문제 없이 집중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작전 역할에 맞춘 여러 가지 특수 변형 ME-262가 등장했습니다. ME-262A1AU1은 20mm MG-151포 2문, 30mm MK-103포 2문, 30mm MK-108포 2문으로 구성된 혼합 무장을 장착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무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ME-262A1AU4는 50mm 대전차포 1문이 장착되어 중무장한 지상 표적과 교전하는 데 특화된 기종입니다. ME-262A1AU5 변형은 MK-108포 6문을 장착하여 화력을 더욱 강화하여 강력한 파괴력을 강조했습니다. ME-262A2R 변형은 두 개의 대포와 폭탄 운반 능력을 결합하여 이중 목적에 맞게 개조되어 전투 폭격기로 효과적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러한 각 구성은 미미 262 설계의 적응성을 입증하여 작전 수행 중 다양한 임무 프로파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MK-108 대포 시스템은 분당 575, 600발의 발사 속도와 초당 1970피트의 총구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대포 시스템의 작동은 효율성과 정밀성을 위해 설계된 정교한 발사 메커니즘에 의존했습니다. 항공기 동체 내부에 장착된 8개의 병에서 공급된 압축 공기가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여 무기를 순환하고 발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조종사는 접촉식 스틱 스위치를 통해 대포를 제어하여 장착된 모든 대포를 동시에 발사하여 파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은 450m 사거리로 설계된 수렴 설정으로 보정되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대포의 발사체가 공간의 한 지점에서 만나 일반적인 전투 거리에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향상된 전투 능력을 위해 엔지니어들은 R4M 로켓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각 날개 아래 12발씩 최대 24발의 비유도 R4M 로켓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켓은 폭격기 편대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탄력성이 강한 B-17 플라잉 포트리스도 단 한두 번의 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탄약 공급 시스템은 혁신적인 접근성 설계가 특징입니다. 상단 중앙선에서 1, 5인치 떨어진 피아노 힌지 방식의 35, 4인치 접근 도어 2개를 통해 플러시 토글 레치를 통해 신속하게 유지보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총기 메커니즘과 탄약 드럼의 신속한 재장전 및 유지보수가 가능했습니다. 전체 노즈 섹션의 부착 시스템은 놀라운 엔지니어링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단 모서리에 있는 2개의 고강도 강철 볼트와 상단 섹션에 있는 2개의 1인치 반 강철 튜브를 통해 동체 중앙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모듈식 설계 덕분에 현장 승무원들은 손상된 기수 부분을 신속하게 교체하거나 다양한 임무 요건에 맞게 기체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탄약 공급 메커니즘은 폭발력이 높은 탄환을 위한 밝은색 팁과 장갑을 관통하는 탄약을 위한 흰색 밴드 팁 등 색상으로 구분된 발사체를 통합했습니다. 이 무기 시스템은 독일 조종사들이 오발 82대의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총구 속도 때문에 조종사는 목표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500m에서 발포하고 200m에서 이탈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투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제조 혁신. 독일 산업계는 전시의 제약과 연합군의 폭격 캠페인 속에서 이 첨단 항공기를 대량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도전은 메서슈미트 미 262의 제조 여정의 모든 측면을 형성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메서슈미트, 하인켈, 융커스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에 생산을 분산하는 분산형 제조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연합군의 폭격 공습으로부터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 공장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기체를 완성하는 데 6,400인시가 필요했으며 엔진, 무장, 전자장치를 제외한 기본 비용은 대당 87,400제국마르크였습니다. 제조 네트워크는 메서슈미트 공장의 주요 조립시설, 분산된 위치의 부품 생산, 핵심 부품을 위한 지하시설, 보조 생산을 위한 산림 기반 조립 라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략 자재를 절약하면서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몇 가지 최적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전쟁 말기 생산 모델에서는 날개 내부를 도색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조립 공정을 간소화하여 자재 낭비를 줄였습니다. 1944년 8월까지 단 107대의 항공기만 인도되는 등 생산 시스템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제조의 효율성과 품질은 활용되는 생산시설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근무하는 주요 조립 공장은 일반적으로 표준 수준의 생산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었지만 숙련된 인력과 전략자재의 가용성으로 인해 생산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하 제조 시설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종종 전통적인 공장을 목표로 한 연합군의 폭격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하 생산은 공습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했지만 생산물의 품질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인력은 숙련된 기술자와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가 섞여 있어 제조 표준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생산 현장은 이른바 숲속 공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 내에 숨겨져 탐지를 피하기 위한 임시시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장은 대부분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강제노동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한 노동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부품 및 조립품의 불량률이 40세태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간 생산 품질과 효율성의 차이는 전쟁 중 독일의 산업 기반에 가해진 막대한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와 기획자들은 혁신과 적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자원 부족, 노동력 문제, 물류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Mi-262의 대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전쟁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특히 즉흥적인 숲속 공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방된 공간에 나무 레일을 사용하여 건설된 이러한 시설은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최대 40세의 항공기가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Mi-262의 생산을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는 제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한 추적 프로토콜을 수립하여 특정 생산 라인, 제작 기간, 제작 책임자를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수준 덕분에 정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추적성 외에도 다양한 생산 단계에서 엄격한 부품 검사 절차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사용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필요한 강도 및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조립 정밀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품이 정확하게 정렬되고 장착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구조적 무결성 테스트는 최종 조립품의 신뢰성을 더욱 검증하여 항공기가 까다로운 비행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특히 엔진 부품에 필요한 핵심 금속의 자재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이 증가하면서 공급망이 중단되고 생산 시설이 손상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제조 공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완성된 항공기 중 상당수가 운용부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들도 연료, 예비 부품, 숙련된 조종사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의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000차 30대의 미 262가 생산되었지만 일부만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계획된 생산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첨단 항공기를 제조하는 데 있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능 엔지니어링. 기술 성능 데이터는 전투기로서 Me-262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제트 전투기는 현대 항공기를 크게 능가하는 놀라운 속도와 고도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Me-262의 트윈제트 구성은 최대 시속 540마일로 비슷한 고도에서 시속 120마일의 P-51 머스탱을 능가하는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Me-262의 성능은 다양한 비행 조건에 따라 달라져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다목적성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순항 속도에서 이 항공기는 시속 445마일의 효율적인 속도를 유지하여 연비와 작전 준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해수면 근처에서는 최대 속도가 시속 511마일에 달해 밀도가 높은 공기의 혜택을 받아 추진력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Mi-262는 더 높은 고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여 트윈 제트기가 685피트에서 시속 538마일의 최고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스로틀을 급격하게 조정하면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속도 최적화는 신중한 엔진 관리에 의존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분당 6,000회 이상의 정밀한 속도 제어를 유지하는 특수 연료 공급 레귤레이터를 구현했습니다. Me-262의 고도 성능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엔지니어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상승 속도 분당 3937피트, 서비스 한도 377600피트, 19685피트까지의 시간 8분. 높은 고도에서 이 항공기는 독특한 성능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출력이 감소했지만 이는 얇은 공기에서 항력이 감소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고고도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압축기 단계를 설계했지만 이로 인해 출력과 대기 조건 간의 미묘한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Me-262의 전투 성능 특성에는 첨단 엔지니어링이 반영되었습니다. 저속에서는 현대식 피스톤 엔진 전투기만큼 기동성이 뛰어나지 않지만 고속에서는 뛰어난 에너지 보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스위빅 날개 설계와 자동 첨단 슬랫은 급선회 시 양력을 약 35% 증가시켰습니다. 전투 전술은 항공기의 성능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폭격기 편대에 대한 고속 슬래싱 공격과 같은 특정 공격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Me-262의 뛰어난 속도 덕분에 조종사는 교전 매개 변수를 제어하여 전술적 이점에 따라 공격 및 이탈 시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고속 기동 중에도 놀라운 구조적 무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 조종사들은 시속 850km에 달하는 속도에서 8배에 달하는 중력 하중을 견디면서 다이빙에서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강도는 기체의 속도 이점과 결합하여 기존 전투기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전투 능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능 제한은 주로 기체 설계보다는 엔진 특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모사 엔진은 특히 가속 및 감속 단계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Me-262의 성능 한계는 전투기 성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여 전후 제트 전투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지니어링 제한사항. 메서슈미트 Me-262는 획기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작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전시 물자 부족, 급박한 개발 일정, 기술 미성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모사 엔진은 Me-262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성우적인 제트 엔진은 작동 수명이 현저히 짧아 12-15시간만 비행하면 오버홀이 필요했습니다. 숙련된 파일럿이 조심스럽게 다루더라도 엔진은 이러한 제한된 수명을 거의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잦은 유지보수 주기가 필요했습니다. 주요 신뢰성 문제로는 급격한 스로틀 이동 시 압축기 정지 및 화염 발생 위험,
공기 흐름 매칭 부족으로 인한 과열 문제, 열 스트레스로 인한 터빈 블레이드 고장,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제한된 서비스 수명 등이 있습니다. 엔진의 신뢰성 문제는 주로 소재 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4년 10월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 주모사 B4는 공랭식 중공 블레이드 휠 설계를 채택하여 이론적으로 150시간의 수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실은 이 목표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재료 부족은 ME262의 개발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엔지니어들은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니켈, 크롬, 코발트, 몰리브덴과 같은 필수 금속에 대한 독일의 제한된 접근성은 특히 항공기 엔진 제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니켈이 충분하지 않으면 엔진 내구성이 떨어지고 크롬이 부족하면 내열성이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발트가 부족하면 터빈 블레이드의 성능이 저하되고 몰리브덴이 부족하면 구조적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고급 강철의 부족은 엔진 제조에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전략 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B 엔진을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자해설계는 대량 생산은 가능했지만 엔진의 신뢰성과 성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재료 부족은 미262 설계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진이 당초 예상보다 무겁다는 것이 밝혀지자 항공기 레이아웃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날개 뿌리의 원래 위치에서 언더윙 포드로 재배치하여 유지보수 접근성을 개선하고 엔진 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나은 무게 배분을 위한 수정, 장착 지점 보강, 안정성과 비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역학적 조정 등 항공기 날개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헤르만 괴링의 제트 엔진 연구비 삭감 결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연을 겪었습니다. 이 결정은 재래식 항공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맞물려 중요한 개발 시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작전상의 한계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광범위한 폭격으로 생산과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볼프강 쉔크 소령에 따르면 부품 부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점점 더 어려워져 정비사들이 현지에서 교체 부품을 제조해야 했습니다. 엔진은 가속과 출력 설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심한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모델에는 자동 가속 장치가 통합되었지만 근본적인 신뢰성 문제는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엔진의 고온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고급 강철의 부족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제조 제약은 품질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체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생산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제작 품질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초기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작동 수명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예상 서비스 수명이 훨씬 전에 고장이 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의 개발 일정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미262의 첫 비행은 1941년 4월에 이루어졌지만 엔진 개발이 지연되면서 초기 테스트에는 피스톤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제트기 동력 비행은 1942년 7월에야 이루어졌으며 이는 프로그램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한계는 운영상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산된 1,400여 대의 미262 중 유지 보수 요구사항과 부품 부족으로 인해 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 항공기는 약 100대에 불과했습니다. 지속적인 엔진 교체 및 유지 보수의 필요성으로 인해 상당한 물류 부담이 발생하여 항공기의 효과적인 전투 가용성이 제한되었습니다. 메서슈미트 미226B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획기적인 항공기는 혁신적인 제트 추진력, 첨단 공기역학,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결합하여 전례 없는 성능 능력을 달성했습니다. 재료 부족과 기술적인 한계, 특히 엔진 신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ME226B의 디자인 혁신은 수십 년 동안 전투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52의 디자인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P-51 메어스탱과 같은 당시의 다른 상징적인 항공기보다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